어느 날 오후 2시 저는 버스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88세 정도의 할머니 한 분이 버스 기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기사 양반, 내 아들이 위급해요. 제발 여기서 내려주세요. 하지만 버스는 그냥 출발했습니다. 이 상황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가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조급한 마음으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서 있다 보니까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작은 떡집에서 한 할머니가 떡을 사시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손가방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그리고 10,000원짜리 그 지폐들을 꺼내고 계셨어요. 무슨 떡을 사시나 하고 봤더니 인절미를 사시더라고요. 떡집에서 나오실 때 할머니 손에는 하얀 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인절미였던 거죠. 할머니께서는 그 봉지를 손에 꼭 쥐고 계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냥 떡을 좋아하시는 할머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인절미에 할머니만의 깊은 사연이 있더라고요. 잠시 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우연히 같은 버스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앞쪽 노약자석, 저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을 해서 3번째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쯤에서 할머니께서 띵동 하고 벨을 누르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내리시려면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하는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미처 빨리 내릴 준비를 못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님은 정류장에 잠깐 정차했다가 아무도 내리지 않으니까 그냥 바로 출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기사 양반, 벨 눌렀는데 왜 안 내려줘요? 하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다른 승객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할머니를 자연스럽게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아들이 여기 병원에 입원을 해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내려줘요. 나 여기서 지금 꼭 내려야 돼요. 벨을 눌렀는데 왜 안 내려줘요? 그러자 버스 기사님은 100m 정도 가서 버스를 잠시 멈추고 얘기를 했어요. 규정상 버스 정류장이 아니면 못 내리십니다, 할머니.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내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위급한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꼭 내려야 돼요. 하시면서 울먹이시는 겁니다. 하지만 버스 기사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정류장에서만 타고 내리실 수가 있어요. 기사님도 엄청 곤란해 하시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켜야 할 규칙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께서는 계속해서 애원하듯 내려달라고 하셨어요. 기사님, 제발요. 내 아들한테 가봐야 돼요. 그렇게 계속 기사님한테 할머니는 내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고 있는 제가 다 안타깝더라고요. 그러자 나이 드신 승객 한 분이 웬만하면 내려드리시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님도 그러고 싶지만 할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예전에 규정을 어기고 승객을 내려줬다가 징계 조치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하시다가 사고가 나면 징계는 물론이고 해고까지 당할 수 있다고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버스 기사님의 목소리에도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규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죠. 저도 예전에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버스를 태워달라고 하니까 절대 안 태워주더라고요. 버스 정류장 바로 10m 앞에 횡단보도라서 마침 그때 버스가 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류장이 아니라고 다음 차 타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승하차에 대한 규정이 엄청 엄격해졌나 봅니다. 아무튼 할머니께서는 다시 한번 간절히 말씀하셨어요. 벨 분명히 눌렀는데 왜 안 내려줘요? 내 아들이 깨어나면 엄마를 찾을 텐데, 이러면서 말이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가득 찼어요. 아마도 88년을 살아오시면서 겪어보지 못한 절망감이 분명히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 기사님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는지 그냥 다시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 죄송합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셔서 반대편에서 다시 타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할머니는 다음 정류장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오지랖이 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지? 규정은 규정이고 기사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하면서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나라도 내려서 도와드려야 하는 건 아닐까? 할머니 혼자서 병원까지 어떻게 가시지? 짧은 시간 동안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버스는 다음 정류장에 도착을 하고 할머니는 천천히 버스에서 내리시고 계셨습니다. 버스 문이 닫히려는 순간 저는 기사님 잠깐만요. 저도 내리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급하게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뒤따라가서 할머니! 하고 불렀습니다. 할머니께서 뒤돌아보시면서 누구세요? 네, 아까 버스에서 할머니를 봤는데 제가 같이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다행히 선뜻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께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우리 아들이 3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직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쯤 깨어날지도 모른다고 해서 병원에 가시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깨어나면 나이 50이 훌쩍 넘은 아들이지만 엄마를 찾을 것 같아서 빨리 가보고 싶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인절미를 좋아해서 아들이 깨어나면 주려고 인절미를 사신 거라고 합니다. 물론 병원에서는 못 드시게 하겠죠. 저는 진짜 여기서 강한 모정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울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살짝 났습니다. 88세의 할머니가 아들 주려고 인절미를 사고 버스에서 미처 내리지 못해서 울먹이셨던 모습이 제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할머니 혼자서 병원까지 어떻게 가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병원까지 한 정거장을 걸어가시려고 했답니다. 그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효자예요. 매주 와서 안부 묻고 용돈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큰일이 생겨서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88살이나 되고 아들은 50이 훌쩍 넘었는데도 엄마의 눈에는 아직도 아이 같아 보였나 봅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불편해도 자식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분 후에 버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께서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도 함께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신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서 저는 할머니께서 편안히 앉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병원에 무사히 오게 되었네요.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고맙다는 말씀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할머니와 헤어지기 전에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날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승하차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88세 할머니의 순수한 모성애였어요. 아들을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저는 보았습니다. 버스 기사님도 규정을 지켜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분도 나름의 고민이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규칙과 현실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걸 그날 배웠습니다. 바로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말입니다. 남들이 제게 오지랖이라고 할지언정 저는 그날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할머니의 인절미와 모성애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88세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향한 순수한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절미를 사시는 할머니가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의 사랑이 항상 있다는 걸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